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흔히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경영 컨설턴트인 케빈 코이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상자 밖에서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시장 데이터나 재무 데이터를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품을 개선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제품을 더 크거나 작게 만들거나, 더 가볍거나 무겁게 만들거나, 또는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혹은 견고하게 만들거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이 유망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진행자는 나쁜 아이디어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그 데이터 구조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데이터가 지역별로 정리되는 이유는 지역별 차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이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경쟁사도 똑같은 발견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조사도 새로운 혁신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할 때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물어봅시다. 제품이 경쟁사보다 열등하면 그 이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품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시장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시장 조사 사례를 봅시다. PC가 처음 나타났을 때 컴퓨터의 최종 수요는 5대면 충분해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사기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은 복사기가 필요 없어. 어차피 3부 이상 카피할 일이 없으니 카본지로 충분해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휴대전화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든지 소니 워크맨은 실패할 것이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신제품이 나타났을 때 한 말들이지만 모두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조사는 숨겨진 수요를 발견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케빈 코이는 무제한적인 상상력과 정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사고의 상자를 설정하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질문을 던지면 그 상자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케빈 코이는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이디어가 솟아오른다 라는 말입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그는 여러 기업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혁신들이 특정한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그 기업이 직접 처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질문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연구를 계속해서 누구라도 같은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핵심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일부 질문들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은 많은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화면에 나타낸 대로 신제품 개발을 위한 21개의 중요 질문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고객들이 무의식적으로 감수하고 있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탐구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했습니다. 신속한 자동차 오일 교환 서비스라든가 보증이 포함된 중고차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선불 휴대폰, 또
나무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솔루션으로 일회용 장작 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케빈 코이는 세상은 아직도 이러한 기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전자가 주유소에 직접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실제로 운영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주차장이나 특정 장소에 정차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형 유조 차량이 주차장을 방문해서 주유 요청 깃발을 단 자동차에 주유하는 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요? 물론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비 오는 날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 다양한 산업에서 전혀 다른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여러 부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절차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용자 그룹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출 부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스러운 대출 서류 작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는 산업용 전당포 시스템을 적용해서 기업의 자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문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서는 기록이 부족해서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제외된 고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들은 주재국 내에는 신용 기록이 없지만 본국에서의 좋은 신용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로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박물관들은 청각, 촉각, 후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경험을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바로 하면 그 질문이라는 상자 안에서 생각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아이디어 만들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질문은 기존의 생각 범위를 벗어나면서도 실용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했을 질문은 무엇일까? 라고 말이죠. 즉, 훌륭한 아이디어나 혁신을 볼 때마다 이를 역설계하는 것입니다. 케빈 코이는 이런 방식으로 롤러블레이드,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스파이더맨 영화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질문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 방식을 통해서 250개 이상의 효과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테스트했다고 말합니다. 예, 오늘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상자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얻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쉬운 방법이고 여기에는 올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질문이라는 상자 안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설계하기 위한 질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21개의 질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